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고 다양한 OS들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이 윈도우 11 발표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나오기 이전에는 정말 윈도우 발표가 뭐 애플의 키노트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언팩 행사처럼 엄청나게 이런 IT 덕후에게는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11이 나온 기념으로 제가 이때까지 써본 MS의 모든 운영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윈도우 11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컴퓨터를 꽤 어렸을 때부터 썼어요. 거의 미취학 아동일 때 아버지가 386을 가져와서 처음 그때 MS-DOS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마 제 나이대랑 비슷하신 분들도 MS-DOS를 안 써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MS-DOS를 써보셨을 것 같은데, 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 나오는 윈도우랑 다르게 이제 다 텍스트 기반의 전부 다 명령어를 입력해서 사용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사용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도스를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MS-DOS로부터 이 뒤에 나오는 뭐 윈도우 3.1, 뭐 95, 98 이런 것들이 MS-DOS 커널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윈도우 3.1, 윈도우 95, 98이 나와도 굉장히 운영체제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려면 MS-DOS를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텍스트 기반으로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국내에 정말 대단한 개발자 분께서 MDIR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마우스도 쓸 수 있고 그래픽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근데 이거 여담인데, 그 엄청나신 분이 다 은퇴를 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엔 음식점 테크트리를 탔다는 거. 역시 우리나라에서 개발자는 쉽지 않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네. 이 MDIR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엄청나서 당시에는 이 프로그램을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삶이 녹록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쯤에 윈도우 3.1이 국내에 막 들어왔었어요. 물론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뭐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윈도우 3.1을 제가 직접적으로 사갖고 많이 써보진 못했지만, 당시에 고모부네 집에 가면 윈도우 3.1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되게 쇼킹했었어요. 왜냐면 MS-DOS에서 그 텍스트 기반으로 막 dir, cd 점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입력을 해서 쓰다가, 윈도우라는 거는 막 그래픽이 있고 내 컴퓨터 아이콘이 있고 막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 더블 클릭을 하고 뭐 창도 여러 개 띄워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저는 처음에 윈도우 3.1 봤을 때 그 쇼킹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그 도스에 비해서 너무 예쁘고 잘 돼 있고, 그래서 당시에 고모부네 집에 가면 항상 그 윈도우 3.1에 깔린 컴퓨터로 그림판을 켜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사실 당시에 윈도우 3.1보다 국내에서 MS-DOS를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 3.1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할 때도 지금 윈도우처럼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윈도우가 뜨는 게 아니라 도스로 먼저 진입을 해서 윈도우 폴더에 들어가서 윈도우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해줘야지 윈도우가 돌아가서 마치 응용 프로그램을 돌리듯이, 어쨌든 그런 윈도우 3.1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썼던 게 대망의 윈도우 95예요. 윈도우 95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쯤에 아버지께서 집에 컴팩 프리자리오 엄청나게 큰 펜티엄 컴퓨터를 사오셨어요. 막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가 그때 처음에 집에 와갖고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PC에 깔려있던 게 윈도우 95였어요. 어쨌든 저의 본격적인 컴퓨터 생활과 MS의 운영체제의 전성기가 이제 윈도우 95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사용하는 윈도우 UI조차도 그 윈도우 95 때의 그 헤리티지를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뭐 작업 표시줄이라든지 뭐 시작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 95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윈도우 95부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요때 기점으로 해갖고 국내 PC 보급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다이렉트 X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이렉트 X 덕분에 전 세계의 게임계 전성기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 한 94년 이후로부터 PC 통신이 보급화되기 시작하면서 뭐 하이텍, 나우누리, 뭐 천리안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 95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컴퓨터 산업과 인터넷 산업 발전의 시작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 95부터거든요. 어제 윈도우 9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격적으로, UI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정말 파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화하는 운영체제에는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윈도우 95도 굉장히 불안한 운영체제였어요. 뭐 최근에 쓰는 우리가 윈도우 1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블루 스크린을 컴퓨터 하다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당시에 윈도우 뭐 95 이런 것들은 정말 블루 스크린 자주 떴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윈도우 95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를 95번 정도는 깔아야지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운영체제였다. 당시에 윈도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윈도우 3.1은 실행조차도 도스에서 실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윈도우 95, 98 이후에 나오는 미 XP까지 당시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은 요즘처럼 뭐 USB 하나, CD 하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게 아니었어요. 부팅 디스켓을 따로 준비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윈도우 CD라든지 뭐 아니면 당시에 윈도우 디스켓으로 나왔으니까요, 윈도우 디스켓을 왕창 준비를 해놨어야 돼요. 근데 부팅 디스켓, 요새로 따지면은 부팅 USB인데 그걸 만드는 것도 옛날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부팅 디스켓, MS-DOS 부팅 디스켓을 만들면은 이걸 넣어갖고 MS-DOS로 부팅을 해가지고 CD에 있는 설치 파일을 DOS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을 하고, 윈도우가 설치가 끝나면 DOS에서 다양한 드라이버들을 막 설치를 해주고 그랬어야 돼요. 당시에는 PC를 사면은 디스켓 여러 장을 동시에 줬어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 디스켓을 잊어버린다 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펼쳐졌다. 요새는 윈도우를 설치하면 윈도우가 대부분의 드라이버를 다 자동으로 잡아주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윈도우가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도, 부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95는 고장이 굉장히 잦음에도 이게 재설치하는 게 요새처럼 쉽지가 않아가지고, 당시에 저처럼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MS-DOS의 명령어들을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윈도우를 새로 깔 때마다 뭐 그거를 AS 불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어쨌든 윈도우 95 이후에 윈도우 98이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윈도우 95에서 98로 넘어가면서 뭐 외관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UI들이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들의 약간 기능 개선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ADSL 같은 광 케이블 보급에 의해서 인터넷 하기가 굉장히 편해졌던 기억이 있고요. 윈도우 98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불안했었는데 98 세컨드 에디션이 나오면서 굉장히 안정성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 미나 윈도우 XP 출시 이후에도 윈도우 98 세컨드 에디션을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 스타크래프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컴퓨터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시기라서 윈도우 95 아니면 윈도우 98로 가장 많이 컴퓨터에 입문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와이프도 윈도우 98을 처음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온 게 윈도우 미예요. 밀레니엄 에디션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윈도우 뭐 95, 98 그리고 그 전에 MS-DOS 시절부터 2000년이 다가오면 Y2K 해갖고 당시에 엄청나게 괴담들이 많았어요. 뭐 세계의 뭐 컴퓨터들이 다 마비가 되고 뭐 대공황이 오고 뭐 별의별 소설을 다 썼는데 결국에는 뭐 아무 탈 없이 넘어갔었죠. 어쨌든 당시를 기념하면서 윈도우 미가 나왔었는데, 사실 미도 뭐 UI나 이런 거는 윈도우 뭐 98에 비해서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윈도우 미 같은 경우에 메모리 누수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이전작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블루 스크린이 많이 뜨고 오류가 많이 생겼어요. 정말 쓰레기 오브 쓰레기 운영 처지였거든요. 물론 이전에 윈도우 95나 98이나 98 세컨드 에디션이나 다 문제는 있었어요. 어느 정도 메모리 누수는 다 일어나고 블루 스크린 문제도 모두 다 갖고 있었는데, 미가 되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변해요. 이게 당시에 이 윈도우 미를 쓰면 진짜 이상한 더미 파일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메모리를 되게 기이하게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때까지 이제 윈도우들을 평가할 때 가장 구린, 가장 쓰레기 같은 윈도우가 뭐였냐 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윈도우 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윈도우 2000, 윈도우 NT인데요. 사실 윈도우 미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윈도우 미의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윈도우 2000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윈도우 2000이나 윈도우 N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시에 개인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기업용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기업용 서버용 제품이어가지고 저는 당시 이제 이게 기업용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은 쓰면 안 된다라고 좀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해서 거의 써보지 못했는데, 이 윈도우 20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아요. 왜냐면은 윈도우 미, 그러니까 95, 98 미, 그리고 NT 2000은 기반이 달라요. 95, 98
미 같은 경우에는 도스 커널을 기반으로 만든 거고, 윈도우 NT나 2000은 NT가 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2000이나 NT 같은 걸 쓰면은 기존에 도스에서 돌렸던 프로그램 같은 레거시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당연히 저 같은 게이머들은 2000이나 NT를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안 썼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NT라는 도스 이외의 새로운 기반을 가진 운영체제는 훨씬 더 깔끔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NT 커널을 기반으로 만든 윈도우가 바로 윈도우 XP예요. 이 윈도우 XP는 정말 대성공한 OS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뭐 포스기라든지 뭐 공공기관에서 윈도우 XP를 쓰고 있는 컴퓨터가 많을 정도로 정말 사랑받은 OS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윈도우 95에서 윈도우 미까지는 막 이게 외관적으로 엄청나게 이뻐졌다, 막 UI적으로 엄청나게 개선됐다 이런 거를 크게 못 느꼈었는데, 윈도우 XP로 가면서 정말 좀 외관이 많이 변하게 되죠. 파란색 작업 표시줄에 초록색 시작 버튼. 처음에 그 XP를 설치할 때 X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팅 창에 이렇게 로딩 바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저는 그 로딩 바가 지나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로딩 바가 뜨는 게 너무 세련되고 멋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윈도우 XP도 초창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 NT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의 도스 기반에서 사용하던 그런 프로그램들과의 호환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도스 기반의 게임을 즐기시던 분들, 뭐 도스 기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XP로 선뜻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죠. 초창기에 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윈도우 XP랑 뭐 윈도우 98 SE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멀티부팅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아요. 이 XP 때부터 이제 뭐 커스텀 테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등장하면서 컴퓨터 꾸미기가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XP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NT 커널을 최초로 적용한 운영 체제다 보니까 굉장히 블루 스크린의 빈도가 적었어요. 오류가 과거의 미라든지 뭐 98S 이런 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어졌어요. 사실 XP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환성 문제로 초창기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 운영체제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윈도우 미가 너무 폭망한 운영체제다 보니까 당시에는 대체품이 윈도우 98이랑 윈도우 2000 정도였는데, 어쨌든 윈도우 2000도 NT 기반이기 때문에 같은 NT 기반이면 최신 버전의 XP를 쓰는 게 낫고요. 그리고 윈도우 98을 쓰시는 분들은 당시에 그냥 윈도우 98을 계속 썼어요. 저처럼 멀티부팅을 해서 쓰시거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윈도우 XP 이후에 비스타라는 운영체제가 나와요. 윈도우 비스타. 뒤에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이 윈도우 비스타라는 운영체제가 완전히 폭망해요. 이 윈도우 비스타가 완전히 폭망을 하다 보니까 윈도우 98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오래돼갖고 이제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운영체제는 XP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윈도우 XP 전후로 윈도우 미랑 윈도우 비스타가 망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도우 XP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XP를 쓰다 보니까 대부분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XP의 호환성에 맞춰갖고 많이 출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XP로 유입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래서 엄청나게 대히트친 운영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XP의 성공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줬던 운영체제인데요. 사실 저 윈도우 XP가 처음 등장했을 때 와, 그 테마의 비주얼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윈도우 비스타가 등장을 하면서 에어로 테마라는 걸 들고 왔었는데 정말 윈도우가 깔끔하고 예뻐졌어요.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윈도우 7의 그 테마가 거의 비스타 테마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이고 미려한 최신식 UI를 완성을 해내요. 저도 이거에 빠져갖고 한때 비스타를 열심히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겉모습이 예쁜 OS다 보니까 정말 권장 사양이 무시무시하게 높았어요. 윈도우 권장 사양이 높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멀티태스킹해서 실행하는 윈도우의 경우에 그냥 컴퓨터가 느려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UI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기존의 XP에서 넘어온 사람들, 98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그렇게 막 익숙한 UI나 UX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컴퓨터도 느려지고 굳이 비스타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XP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권장 사양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스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그 기존의 레거시 프로그램들이 비스타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XP에선 잘 돌아가는데 뭐 비스타에서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속속 나오기 시작하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다 보니까 호환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성도 안 좋고 컴퓨터도 느려지고 익숙하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쓰게 되는 그런 비운의 OS가 된 거죠. 물론 이후에 윈도우 업데이트 패치를 계속하면서 비스타의 경우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하지만 초창기에 락인이 찍혔기 때문에 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7이 등장을 했는데요, 뭐 당연히 그래픽이나 UI도 굉장히 좋아지고 비스타에 워낙 욕을 먹었기 때문에 비스타보다 훨씬 더 가볍게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윈도우 7부터 일반인도 윈도우를 설치하기 굉장히 간편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많은 드라이버 패키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윈도우 비스타 때 백업 기능이 처음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윈도우 7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해서 뭐 사람들이 쉽게 백업, 복구 이런 거를 윈도우 기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훨씬 더 윈도우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편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립 PC의 난이도가 확 낮아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PC를 조립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윈도우가 이거 드라이버 최적화하는 게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상당히 많이 편해졌다.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비스타 시절에 너무 욕을 먹었던 그 무거움을 완전히 쫙 다이어트를 해갖고, 뭐 보안 때문에 비스타 시절에 왜 무거웠냐 이야기를 하면은 과도한 뭐 보안 설정 때문에 무거웠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스타에서도 패치를 거듭을 하면서 비스타 이제 황혼기에는 꽤 가벼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윈도우 7에서 그대로 들고 와갖고 굉장히 좀 가볍게 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형 PC를 쓰시는 분들이 윈도우 비스타 깔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비스타보다 훨씬 더 가벼우니까 많이 설치를 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XP도 워낙 오래된 운영체제다 보니까 XP를 쓰던 사람이 윈도우 7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유저 수가 많아지니 당연히 레거시 프로그램도 호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공적인 OS가 된 거죠. 그리고 윈도우 7부터 SSD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PC 유저들의 성능 체감이 가장 이렇게 올라가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윈도우 비스타가 망해서 뭐 윈도우 7이 성공한 것도 있는데, 얘도 XP랑 똑같아요. 윈도우 비스타가 망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온 윈도우 8이 망해서 결국은 바꿀 게 윈도우 7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XP 유저들이 윈도우 8을 보고 아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싶어서 윈도우 7으로 넘어오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윈도우 8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들이 엄청나게 막 나오고 태블릿들이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우리도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출시했던 운영체제예요. 사실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도 뭐 터치 스크린이나 뭐 이제 스타일러 펜 같은 거 지원하긴 하지만 터치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UI나 이런 걸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윈도우 7으로 좀 부족하다. 이제 획기적으로 손가락으로 쉽게 할 수 있는 UI가 필요해 하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메트로 UI, 뭐 메트로 타일을 이용을 해갖고 타일에 뭐 정보들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으로 내는 게 윈도우 8이에요. 근데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야심은 윈도우 8을 성공시켜갖고 모바일에서도, 당시에는 윈도우 폰이 나왔을 때니까요, 모바일에서도 안드로이드랑 iOS를 잡고, 뭐 데스크톱에서는 윈도우를 워낙 잡고 있으니까 모바일과 이 데스크톱 분야를 전부 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석권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윈도우 폰은 폭망하고 윈도우 8도 폭망을 했어요. 저는 사실 윈도우 8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윈도우 태블릿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서피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제가 썼던 거는 아수스, 비보템, 노트8 뭐 이런 걸 썼었거든요. 그런데 태블릿에서 사용하기에는 익숙해지면은 확실히 기존 윈도우보단 편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모바일에서 사용하면 확실히 편해졌는데 기존의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거는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윈도우 8이 업데이트를 거듭을 하면서 시작 버튼이 다시 생기긴 했는데 윈도우 8 초창기에는 시작 버튼이 없었어요. 근데 마우스를 이용하는 데스크탑 유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동선이 굉장히 불편해졌거든요. 타일들이 크다 보니까 마우스를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시작 버튼 뜨면 한 줄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윈도우 10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쓰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쉽게 프로그램에 액세스를 할 수 있었는데, 윈도우 8 때는 그 터치 유저들이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데스크탑 유저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UI를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치 운영체제는 1세대 운영체제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버그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았기 때문에 터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도 안드로이드나 iOS랑은 비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터치 인터페이스도 다른 OS보다 구린데 그 터치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된 그 환경을 마우스로 이용해야 되는 데스크탑 유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기억하는 건 좌측 상단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은 뭐 화면이 바뀌었나 데스크톱으로 가던가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막 움직여하고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이 우측 상단인가 좌측 상단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화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게임 하다가 막 죽어버리고 막 이러면은 야마가 도는 거죠. 기존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MS 멋대로 만든 운영 체제다 보니까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사람도 윈도우 8에 오면 컴맹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윈도우 8을 좀 많이 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윈도우 8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진짜 OS가 가벼웠어요. 당시에 뭐 베이트레일이나 체리트레일 제품들이 그런 터치스크린 태블릿이나 넷북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걔네들이 사양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OS 사양이 높으면은 제대로 굴릴 수가 없잖아요. 윈도우 8 같은 경우에 윈도우 7보다 훨씬 더 가볍게 OS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린 컴퓨터에도 깔아갖고 사용하기가 좋았다. 그 장점 때문에 저는 윈도우 8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위에는 딱히 장점이 없는 그런 OS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윈도우 8이 너무 최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윈도우 7이 엄청나게 반사이익이 들어요. 왜냐면 윈도우 8이 나올 때쯤에 이제 XP의 뭐 사용 지원을 종료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XP 유저들을 옮길 수 있는 게 윈도우 7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8의 폭망으로 모바일 OS계는 이제 완전히 뭐 안드로이드, 구글과 애플에게 넘어갔어요. MS 같은 경우는 아예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버렸죠. 그래서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반성하고 기존의 데스크탑 유저 친화적인 UI를 완성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물론 윈도우 8의 메트로 타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만들고 그랬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구렸는데 그런 호평을 받은 메트로 UI도 일반 데스크탑 유저들이 사용하기 좋게 윈도우 10에 녹여냈어요. 사실 무엇보다 저는 윈도우 10은 마케팅의 승리라고 보는 게 윈도우 10은 진짜 아무따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기존에 뭐 윈도우 7, 윈도우 8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오케이 일단 업그레이드 윈도우 10으로 하면 너희 다 정품 유저로 만들어줄게 하고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줬거든요. 원래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아마 지금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을 깔아놓고 그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아무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전부 다 윈도우 10 정품으로 올려주는 그런 무료 업데이트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윈도우를 불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도 공짜로 윈도우 정품 만들어준다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셨고 그리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 비스타나 이런 거 다르게 굉장히 좀 운영체제 최적화도 잘 돼가지고 저사양 PC에서도 굉장히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윈도우는 더 이상 새로운 버전의 윈도우를 내놓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윈도우 11을 발표를 했죠. 장사꾼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지만 이게 마지막 윈도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윈도우 10으로 갈아타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OS도 괜찮았고 그래서 윈도우 10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점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한 OS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윈도우는 퐁당퐁당이 있다. 윈도우 98 성공, 윈도우 미 폭망, 윈도우 XP 성공, 그리고 윈도우 비스타 폭망, 윈도우 7 성공, 윈도우 8 폭망, 윈도우 10 성공. 폭망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 12이 나오면 이제 망할 사이클이 맞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윈도우 10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용을 해서 데스크탑 내의 점유율은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iOS는 데스크톱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맥킨토시와의 호환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뭐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유니버셜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롬 OS라든지 아니면 이제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삼성 덱스 같이 약간 데스크탑 환경을 유사하게 구현해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이런 큰 메인스트림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모바일 시장이 대세가 될 거고 되어 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데스크탑 기반의 윈도우 점유율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바일 부분에서 너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윈도우 8을 내놨었는데 그게 폭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반성을 하고 윈도우 10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유니버셜 윈도우 플랫폼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유니버셜 윈도우 플랫폼이 뭐냐면은, 개발자들이 뭐 엑스박스건 모바일이건 PC건 어디 한 군데만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면은 나중에 다른 플랫폼에서는 간단하게 UI를 바꾸는 정도로만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이제 개발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더불어 갖고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개발한 앱도 윈도우에서 별도의 에뮬레이터 없이 구동이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윈도우의 흥망을 보면은 새로 나온 OS가 과거에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 호환되지 않으면은 유저들은 쉽사리 새로운 OS로 옮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사실 기존의 레거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개발자들은 새로운 OS를 지원을 해주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OS를 써줘야지 그 새로운 OS에다가 호환성 패치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유저가 새로운 OS로 옮기려면은 그 OS의 호환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호환성을 굉장히 증대시키려고 다음 OS 윈도우 11에서는 이렇게 유니버셜 윈도우 플랫폼을 확실하게 적용을 해서 기존의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 iOS 앱, 안드로이드 앱들을 전부 다 자사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뭐 윈도우 3.1이나 MS-DOS나 이쪽은 엄청 오래 쓰지도 않았고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뭐 실제로 겪어왔던 경험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MS-DOS에서 뭐 윈도우 11까지 이렇게 발전하는데 한 30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정말 이 IT 컴퓨터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윈도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윈도우 11이 등장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쨌든 올해 말에 제가 먼저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고 사용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람에서 안녕.